진행을 맡은 플래티어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의 소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의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가이드 투 아틀라시안 뉴 어나운스먼트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최근에 아틀라시안이 정책을 변경 공지를 했고요. 현재 아틀라시안 제품 거신을 사용하시는 계시는 고객들이나 새로 아틀라시안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틀라시안이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웨비나 이벤트와 공지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 두 분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 그리고 영업 담당자 두 분 채팅창으로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채팅으로 글을 남겨주실 때는 대상을 모든 토론자 및 참가자로 할지 그리고 모든 토론자에게만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토론자 및 참가자로 설정하신 후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가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의 아젠다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총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아틀라시안이 왜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변경되는 아틀라시안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고객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플래티어가 고객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이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틀라시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플래티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플래티어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래티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회사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회사는 원래는 모우소프트라는 회사와 시스포유라는 회사, 두 회사가 합해져서 올해 1월 1일부로 플래티어라는 회사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플래티어는 플랫폼 프론티어에 앞에하고요. 저희 사업 영역은 크게 이커머스 영역, 그래서 시스포유가 담당하고 있던 영역이고요. 주로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는 이커머스 영역이 있고, 데브옵스 플랫폼에서 저희 소프트웨어공학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자일이라든가 데브옵스, 그다음에 아틀라시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저희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마케팅 플랫폼에서 실제로 AI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Y 클라우드인데요. 올해 10월에 아틀라시안이 클라우드 퍼스트를 선언하면서 정책이 변경된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틀라시안은 왜 클라우드에 집중하려고 하나요? 먼저 전 세계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아틀라시안이 왜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클라우드가 소개됐을 무렵에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로까지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또한 그 당시에 클라우드는 사실은 파스나 아이아스 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 베이스의 클라우드 환경들이 위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아틀라시안 솔루션이 가지는 사스 영역까지 이렇게 빠르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2020년 올해에 약 1,100억 정도가 사스 영역에서 매출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022년에 보면은 1,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고 성장세도 보게 되면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틀라시안의 클라우드 또는 현재의 클라우드는 한때 유행이 아니라 거의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시안의 아틀라시안의 클라우드를 준비해왔던 여장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FI16, 그러니까 2015년 하반기부터 클라우드의 미래를 찾다 하는 주제로 해서 사실은 클라우드 소스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버 소스를 분리해서 개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클라우드의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FI18, 그러니까 17년 하반기부터는 첫 번째 정상에 오르다 하는 주제로 해서 클라우드의 수익이 한 50% 정도가 됐고 신규 고객이 한 95% 정도가 클라우드를 선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 FI20에 그러니까 올해의 하반기부터는 클라우드 수익이 90%에 이르게 되고요. 신규 고객의 100%가 거의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보시고 앞에 보셨던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사실은 기존의 서버 베이스의 그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로 많은 것들이 전향되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환경들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만 해도 클라우드 시장에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틀라시아는 클라우드 우선 기업임을 선언했고요. 클라우드 제품에 자원을 집중해서 두 번째 정상에 향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틀라시안 제품의 CEO가 2020년 6월 30일에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게 되면 Go Cloud First is our most important priority because our customer want to be in the cloud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해석은 아래에 있고 네. 우리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원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우선 기업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틀라시안도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의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Y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입니다. 그렇다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장점이 있는데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그에 맞춰서 그에 해당되는 장점들과 그에 맞춰져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의 단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단이라든가 패치, 뭐 기능을 새로 업데이트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중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또 뭐 서버 용량을 확장해야 된다 했을 텐데 스케일 아웃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유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봇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좀 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걱정이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 하는 퀘션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셀프 매니지, 그러니까 서버 베이스를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실제로 그 셀프 매니지드 클라우드를 했을 때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서버가 고장이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여러 가지 패치를 해야 된다는 거, OS 패치를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관리자에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셀프 매니징을 했을 때의 비용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갔을 때 비용 대비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토탈 코스트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클라우드가 결코 장기적으로 봐서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 요인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도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큐리티라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책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은행이 생겨났을 때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를 고려하셨던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사실은 아틀라시안이 가지고 있는 고객 시큐리티만큼의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틀라시안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본 경우에 의하면 약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나서 94%의 사용자들이 보안이 더 강화가 됐다고 응답을 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의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준들을 그 표준 규정들을 지키고 있어서 사실은 보안적인 측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 대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클라우드라고 해도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조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클라우드로 전환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어느 고객들이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요. 그 아틀라시안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로 그래서 옛날에는 서버 버전 라이센스는 싱글 노드를 써서 어플리케이션 노드가 하나만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멀티 노드를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티 노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부하를 분산시킬 수가 있고요. 하나의 서버에 집중되는 것들이 여러 서버에 나눠지면서 고가용성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도 클라우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의 확장성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라미스에서 싱글 서버로 사용했을 때는 사실 확장성 측면이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 캐파빌리티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서버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성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데이터 센터가 가지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배포의 유연성에서 VMware나 베어메탈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아마존이나 AW 같은 IaaS 환경에서 실행할 수가 있어서 어느 환경이든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해복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해복구는 국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저런 환경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사실은 아틀라시안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커버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틀라시안 뉴 어나운스먼트인데요. 아틀라시안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사실은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앞에 부분은 왜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지만 물론 이것도 제가 아는 수준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담당하시는 세일즈를 통해서 이 정책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표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서버 라이센스 판매 및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6일에 발표를 했고요. 서버의 주요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신규 라이센스의 판매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2일, 내년 2월 2일부터는 신규 라이센스에 대한 판매가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3년간 유지 보수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일까지는 유지 보수는 지원해드려서 패치라든가 보안 패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가격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2일부터는 서버 라이센스 가격이 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주요 변경사항을 볼 것 같으면요. 기본 기능이 추가돼서 실제로 예전에는 별도로 앱을 페이먼트를 하고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기본으로 추가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뱀부 데이터 센터가 조만간 출시 예정입니다.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조만간 출시된다 이렇게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어티 서포트라는 것이 24x 7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2일부터는 가격 인상 정책이 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가격 업데이트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타임라인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의 주요 변경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발표가 올해 10월 16일에 있었고요. 내년 2월 2일에 서버의 신규 판매가 종료가 되고 가격이 14에서 18% 정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2월 2일에는 서버에 대한 유저수 변경 구매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유저를 가지고 있다 2000유저로 늘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 2월 2일부터는 신규 앱, 그러니까 플러그인들의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24년 2월 2일부로 모든 앱들은 EOD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2월 2일부로는 서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버그 수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뭔가 서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이 타임라인을 참조하셔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는 가격의 4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라 하면 뭐 60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인상이 내년 2월 2일부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프로덕트에 따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15%에서 140%의 가격 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로열티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돼서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품들, 로드맵이라든가 팀 칼린더 같은 앱들은 기본 기능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 프라이어티 서포트가 24x7로 적용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뱀부용 데이터 센터가 출시 예정이다. 네,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아틀라시안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료 평가판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기 위한 고객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평가판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 우리가 이제 저거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뭐 12월에 구매를 하셨다면 6개월 정도가 남잖아요. 6개월 정도 동안에 평가판을 더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이니까 12개월 계약하시면 총 18개월 동안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고객한테는 60일 동안의 평가판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2개월치를 사시면 14개월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열티 디스카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전 고객에서 구매 시점에 따라서 단계별로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1년 차에는 55%, 2년 차에는 40%, 3년 차에는 20%의 로열티 디스카운트가 제공이 돼서요. 단 조건은 이제 21년 2월 2일 전에 1001 유저 이상의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를 근무한 고객에 한해서 로열티 디스카운트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라이센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고객들은 기존의 서버 라이센스만큼 서버 라이센스와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를 최대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시게 되면 기존에 가진 라이센스와 병행해서 클라우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플래티어 커스터머 가이드인데요.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만약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기술 요소를 고려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변경된 정책에 따라서 구매 가이드를 드리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고객 환경에 맞는 거기 때문에 고객을 좀 보고 고객 환경에 맞도록 좀 더 가이드 해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레귤러한 정책에 따른 거를 저희가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고객은 클라우드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신규로 서버를 구매하시고 그 아틀라시안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 고객들은 서버 라이센스가 2021년 2월 2일부로 판매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면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가 어려우신 고객은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서버 고객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1일 전에 클라우드를 구매하실 걸 권장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로열티 디스카운트가 최대 75%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2년치를 구매하시게 되면 2년간 55%의 할인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베네핏이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는 고객의 같은 경우는 21년 내년 2월 2일 전에 구매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가격에서 40%가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2일이 되면 가격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때 로열티 디스카운트를 적용받는 것보다도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데이터 센터로 가실 부분은 상당히 유리하고요. 이때도 2년간 단연간 구매를 하시게 되면 2년 동안 40%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서버를 계속 사용하시는 고객,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센터로 가기도 그렇고 클라우드 가기도 그런 고객들 드신 경우에는 2월 2일 이전에 리뉴얼을 하시는 게 가장 비용적으로 절약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도 2년을 한꺼번에 리뉴얼을 하시게 되면 조금 비용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되게 그 일반적이고 되게 저거한 예고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업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담당 영업이 좀 더 고객 환경에 맞는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시려는 고객들은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될까요? 네. 테크니컬하게 가이드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실 때 해야 될 기술적인 고려 사항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가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앱이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정, AD나 뭐 이렇게 사내 인사 DB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계정을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아틀라시안 억세스라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 호환성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복잡도, 그러니까 사실은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용중인 리소스라든가 데이터 양, 어플리케이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이전하는데 복잡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셀프로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저희 플래티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적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데이터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싱글 노드가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를 두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멀티 클러스터 환경, 멀티 노드를 두실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VM이든 아니면 뭐 클라우드 환경에 있든 아니면 뭐 베어메탈 방식으로 사용하든 간에 그런 환경들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하분산 장치, 그러니까 L4라든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L4 같은 것들 환경들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또 스토리지도 기존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NFS나 NAS 같은 장비들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로 갈 때 이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그 앱인지도 확인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은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 없이도 뭐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가이드 해드리고 뭐 데이터 이전도 저희가 같이 도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플래티어 서비스인데요. 이제 지금 아마 고객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플래티어가 이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플래티어는 아틀라시안 플래티넘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 500여개가 넘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도 다른 파트너들이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력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불만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일부 고객들은 저희가 해드리는 서포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일부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서비스, 빠른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한테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고객 맞춤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저희가 만들고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맞춰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런 온라인 콘텐츠들을 통해서도 고객 환경에 맞는 교육이 받을 수 있고 새로 신입사원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청하면서 제품에 대한 기본 컨셉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데이터 이전입니다. 아까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로 가시기 위해서는 실제로 셀프로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이전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가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참여해서 리스크가 뭔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그러면 서버를 어느 정도 중단을 해야 되는지, 그럼 갈 때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고객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IT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하건데 데이브옵스나 에자일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툴 임플리멘테이션 영어까지 모든 정력을 커버할 수 있는 사실은 IT 파트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방법론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툴 구축까지 모든 영역들을 다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영역들에 대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이 원하시는 원스톱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단순히 툴 임플리멘테이션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와 같이 고민해 주시면 해답을 찾아드리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담 서포트 팀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서포트 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좀 더 내년에는 사업 영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저쪽에 분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이 가지고 좀 더 빠른 서비스를 해줄 수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응대해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전담 팀도 저희가 만들어서 그 팀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현장 방문이 필요한 엔지니어가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엔지니어가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하는 방법을 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플래티어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아틀라시안이 왜 클라우드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변경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구매 가이드와 기술 고려 사항 및 플래티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질문 중에 저희가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추후 개별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클라우드에 대한 FAQ 웨비나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그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